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공방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로 언제나 좋은 주식들 알려주고 계시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한 주를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이 공격과 방어 전략들이 이 시장에서 정말 잘 들어맞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일단 수요일까지 방어 전략으로 좀 바꿔주셨거든요.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리뷰 잠깐 해볼까요? 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새로운 생성 채널로 진입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종목 면에서는 성장주,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강조한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신규 상장주를 예로 들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한번 신규 상장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는 아침 선물 보따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오브젠, 이것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면서 지금 뭐 공모가 대비 몇 배가 오르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3기 EV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공모가 대비 높은 시세를 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번 주 전망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앵커님. 네. 혹시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어제 정월 대보름 아니었습니까? 맞죠? 네. 보름달 크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봤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보게 되면 달도 차면 기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꾸 또 초생달로 가고 또 차면서 이제 이렇게 보름달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 이해할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상승하면 뉴턴의 제1 법칙인 관세 법칙에서 네.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내릴 때는 회귀 본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지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방어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감소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 잘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프로그램 매물도 소화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이런 이유로 좀 방어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래도 종목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낙폭 성장주 이런 쪽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역시 2,500%에 갇혀 있죠. 저는 이제 1월 효과가 코스닥에서 크게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상승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보게 되면 3종 고점, 보조지표는 보더라도 3종 고점, 이격 주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코스피 지수가 확실히 지금 2,500선이라는 고지를 좀 눈앞에 두고 일단은 지수에 좀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요일까지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접근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뭐 뉴턴의 법칙 얘기도 나오고 회귀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굉장히 30년간의 노하우에 걸맞게 주식시장을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률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저희 시간 함께하면서 이 공방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은 총 10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종목이 모두 다 1차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죠. 1차만 달성해도 사실 6에서 7% 정도 수익률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절반, 5개의 종목들이 2차 목표 주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종목들 체크해보면 옵티시스와 모트렉스, 인벤티지랩, TMC, 원바이오젠까지 모두 다 2차 목표 주가 달성했거든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또 몇몇 종목들 추려서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대표적인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SAMG 엔터 12월 22일부터 얘기를 주셨었고 그때 한창 뭐 산타의 선물 보따리 느낌으로 얘기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은 수익률이 84% 이상이고요. 출연하실 때마다 AS를 지속적으로 주셨는데 또 빠질 때마다 얘기를 주시면 또 오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을 또 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AS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상장 첫날부터 노란 톡이라든가 아침 선물 보따리 많이 풀어드리는 그 종목이거든요. 앵커님 말씀하시다시피. 근데 수익률이 좀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제 출연하는 그 시간에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이제 AS에 들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관심의 고삐를 늦추고 싶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5만 원까지는 보자 하는데 5만 원 정확히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은 AS 겸임입니다. 오늘부터요. 2개월짜리 보호수 물량이 84만 주가 추락해야 돼요. 네. 좀 적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한 달짜리 보호수 물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7만 주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월 6일부터 이렇게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몇 프로 상승했냐면 47% 상승했어요. 네. 그걸 다 소화하면서요. 물론 뭐 다 나왔다는 게 아니고 일부 소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야 이것은 이번도 84만 주 이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면 스튜디오 미르가 상장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거 핫했던 거예요. 3조 8천억이 모였거든요. 네. 그래서 1582대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은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 그것이 1호 상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컨텐츠 이제 그 관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따상에 성공한다라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지금 2달짜리 보유수 물량 어떻게 소화해가는지 워낙 또 TNP 인기가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스튜디오 미러가 어떤 그 시세를 보일 것인지 함께 보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보셔도 아직 그냥 뭐 지금 발산에 그런 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뭐 양음양 패턴을 만들면서 만약 이번 주 또 음선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음선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시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새롭게 진입은 제가 여기서 적극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5만 원 돌파하면 한 5만 5천 원까지도 보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네, 이미 수익이 84%를 넘었지만 아직도 뭔가 아쉽다라는 관점에서 얘기 주셨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을 어떻게 잘 소화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또 상장하는 코스닥 새내기주 스튜디오 미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면서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 TMC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월 30일 종목이었는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21% 정도를 기록했고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로서 1, 2차를 정말 단기간에 돌파한 종목이거든요. AS 부탁드릴게요. 독보적인 기술력, 국산에 성공한 거, 일본에 의존하던 것을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바로 그게 TEMC인데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또 일본 디스플레이 공장에 사용하는 특수가스를 만드는 거, 네온 같은 거. 그래서 포스코와 이제 협업해서 네온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TMC를 볼 때는 우리가 쇼트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은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그때 한번 상한가도 가고 좋은 시세를 냈는데 여전히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노란톡에서 이렇게 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TMC는 지난번 맥점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음선 3개짜리, 이게 음선 3개짜리 자 손이 안 나가시죠? 예, 그래서 이거 황금 맥점에서 한 31% 올랐고, 이제 그 금요일 날 좀 눌림을 주기는 줬어요. 그러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적산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음선 주면은 괜찮다. 일봉을 봐도 오늘 또 음선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11선의 대략 얼마냐면 37,000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는 또 한번 관심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 우리 글로벌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린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특수가스, 산업용 특수가스하고 수소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탑티어로 지목한 그런 회사입니다.
117달러였던 것이 지금 352달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을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모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오면 음선 3개 정도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연기금이 좀 많이 손을 댄 그런 종목이거든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TMC 이렇게 AS 받아봤고요. 저희가 또 다른 종목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받아뒀던 AS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6일 추천주였던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최고가까지 올라갔죠. 1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3차 목표가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18,000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19%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2월 2일 정말 최근 종목입니다. 뭐 알박 관련해서 저도 브리핑했었고 지난주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10%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저희가 공격형과 방어형으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보고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하자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방어형 종목 2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FE 볼게요. 예,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가장 시세를 많이 내는 섹터가 낙폭 성장주였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달에는 1월 효과가 올 텐데 특히 낙폭 성장주, 신규 상장주를 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규 상장 종목들이 거의가 공모가를 회복했거나 저점 대비 최소 40~50%에서 보통 몇백 프로까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난테크라는 300%도 오르는데 사실 그 중에서 더 오른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TFE입니다. 동사는 뭐 DDR5 요즘 뭐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지만 DDR5 등 그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예요. 공모가가 1,500원이고요. 경쟁률이 87대1였습니다. 근데 유통 가능 물량이 23%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6개월 이상으로 나갑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IDM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3년 동안 매년 34% 이상을 성장한 거예요. 34%에서 계속 성장한 회사들은 상당히 엑셀런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 상반기 매출이요. 보통 한 720억, 영업이익이 109억. 게다가 또 유보율이 3,788%가 됩니다. 항상 어느 때라도 좀 우리가 무상증자 가능성도 엿보이죠.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형이에요. 공모가 1,500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1,400원 돼서 언더퍼폼된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나스닥이 좀 낮게 잡으실수록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8,400원 정도, 목표가 1차는 9,000원, 2차는 9,400원,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TFE 가격 전략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8,400원, 목표주가 1차는 9,000원, 2차는 9,400원, 손절가는 7,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제이시스 메디칼 확인해 볼 텐데요. 1월에 중순에 정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리오프닝 테마주로서 많이 올랐다가 1월 26일쯤에 최고가를 찍고 다시 또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하고요. 예,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루다를 비롯해서 미용 의료기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제 마기꾼 그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여성분들 특히나 많이 이제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회사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의료 미용기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고주파, 하이프라고 그러는데 포텐자하고 그다음에 또 리니어 G가 나왔어요. 이게 신제품인데요. 상당히 좀 그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의료 미용기기를 볼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소모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장비를 가면 거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 매출도 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컨스탄트하게 우리가 수익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상승단의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5일하고 10일하고 변곡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찰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1선은 특히나 이게 이제 밴드 기준선을 찍고 터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뭐 그닥 큰 리스크도 없어 보입니다. 한번 주봉을 보셔도 이번 주는 양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이제 있을 것으로 주초는 예상이 되니까 낮은 가격에 잡으시기를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8,900원, 높게 사실 이유가 뭐 전혀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목표가 1차는 9,600원, 2차는 10,000원, 손절가는 8,1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리오프닝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여전한 가운데 이 종목은 최대한 낮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이용해서 접근하자 얘기 주셨어요.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8,9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는 9,600원, 2차는 10,000원입니다. 손절가 8,1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매일매일 진행하고 계시는 아침 선물 보따리 시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SAMG 엔터, 그리고 3기 EV, 오브젠 등등의 종목이고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2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주신다면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여기 노란 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8시에서 한 8시 20분에 방송 나올 때 8시 20분에 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한 40분까지 모시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지금은요. 매매 잘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못하면 우열이 분명히 가려지는 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정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개 한 이슈가 있어요. 네. 뭘까요? 애플페이 관련주. 두 번째는 XR.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아니, 전기차가 아니고 네. 그 증권형 토큰 STO 관련. 토큰이요. 거기에서 네.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좋은지 오늘 이렇게 스페셜로 한번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애플페이와 XR 그리고 토큰 증권까지 정말 핫한 테마들 모두 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